오늘은 또 누가 나를 찾았는가? 자네는 누구지? 네, 저는 컨설팅 1팀의 김태현 마케터라고 합니다. 그래, 김태현 마케터구나. 너는 뭐가 궁금해서 나를 찾았니? 네이버 쇼핑 검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매우 어려운 영역이구나. 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그래, 무엇이 궁금한 거?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지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라고 하면 분류로 따지면 뭐 종류는 여러 개지만 이커머스겠지. 이커머스 뭔가 판매를 하는 업종들일 거야. 이 네이버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야. 쇼핑 검색 광고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일반 상품형이 있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형, 그리고 브랜디드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랑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는 어려워. 스마트 스토어라고 가정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있어야 돼.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 요 쇼핑 파트너 센터는 스마트 스토어도 이용이 가능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어야만 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네, 쇼핑 검색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좀 세팅하는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이라. 자, 일단 검색 광고,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어떤 광고의 단위는 캠페인, 그리고 그룹, 소재, 키워드 이렇게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키워드는 쇼핑 검색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설정하는 캠페인을 먼저 설정을 하고, 두 번째 광고 타겟인 그룹을 설정한 뒤에 광고 소재를 등록하면 된다. 이 소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소재가 홈페이지에 갖고 있는 경우는 홈페이지 내에 내 상품을 막 팔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품을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연동을 해서 이 센터에서 다시 광고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야.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상품 정보를 올리면 얘가 센터로 와서 다시 광고 시스템으로 갖고 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광고 시스템상에 내 상품을 등록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거다? 아니야.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이 연동되어 있는 게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로 갔다가 다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등록할 때 상품을 눌러보거나 검색을 해보면 각 상품마다의 고유 아이디가 있어. 이것들을 검색을 하면 상품이 자동으로 광고 시스템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카테고리군이라든지 상품을 판매하는 최초의 노출 상품 이미지 등등은 광고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홈페이지나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광고를 통해서 노출시키고 싶은 소재, 어떤 상품명이라든지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좀 이해가 되니? 좀 어렵지? 단순히 얘는 광고를 진행을 한다, 광고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와 스마트 스토어 센터와도 모두 연동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라는 부분을 꼭 알고 있으면 돼. 좀 이해가 되니? 네.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을 좀 세팅을 할 때 아까 일반형이랑 브랜디드형이랑 카탈로그형이랑 세 가지가 있다 하셨는데 각각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그리고 사용하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한 영역이야. 이게 정확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뭔가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상품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상품들 전부를 모두 상품형의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제품이나 뭐 어쨌든 내가 제조를 하는 제조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이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을 가능하고, 브랜디드형은 모두 가능한데 경쟁사가 노출되는 현황들을 같은 키워드를 걸 수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노출시키는 영역의 특정 구자에 되게 멋있게 브랜디드 형태로 광고 상품이 노출되는 형태가 브랜디드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세팅하는 방법이나 뭐 만져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상품형으로 진행을 하고,
카탈로그는 대부분 전자제품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돼. 그리고 브랜드 D형은 내가 경쟁사의 우위를 점하고 싶거나 혹은 좀 특정한 구자를 갖고 싶을 때 브랜드 D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좀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 이 파트너 센터도 알아야 되고 뭐 센터나 아니면 광고 시스템도 열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그렇다면은 네이버 쇼핑 검색을 세팅을 할 때 캠페인과 그룹은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을지. 사실 좋다 안 좋다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는 없어. 뭐가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정의가 내려와 있거나 어떤 명백한 그런 명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를 가장 잘했던 혹은 좋았던 레퍼런스를 가졌던 기억은 최대한 캠페인과 그룹을 많이 쪼개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잖아. 네. 그 이유는 제품의 어떤 카테고리나 어떤 상품의 유형 그리고 그 노출되는 이 상품명에 따라서 키워드가 랜덤으로 그냥 네이버가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넣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키워드에서 필요 없는 키워드를 제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상품을 하나 넣었어 내가. 우리가 상품 하나 있어서 캠페인도 만들고 그룹도 만들고 상품 하나에 소재를 넣어놨어.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키워드가 막 계속 잡혀. 매일매일 새로운 키워드들도 막 잡혀. 근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우리랑 전혀 관계 없는 키워드들도 있고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키워드들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 이 상품 소재명을 계속 바꿔줘야 해. 그리고 키워드가 잡히더라도 여러 개가 한 번에 잡히다 보니까 입찰가도 다르고 입찰가가 다르면 노출되는 순위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거는 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그룹에 같은 소재를 넣을 수가 없어. 광고 시스템 특성상. 근데 다른 그룹에 같은 상품을 넣는 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룹을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같은 상품을 계속 넣는 거야. 그리고 키워드를 조금씩만 잡아놓는 거야. 2개에서 3개 정도만. 키워드가 2 이상 넘지 않게끔 세팅하고 키워드가 넘어가면 더 키워드를 잡아야 해. A라는 그룹에 A라는 소재를 넣으면 여기서 키워드 2-3개. B라는 그룹에 A라는 소재를 넣고 여기서 2-3개. C라는 그룹에 A라는 소재를 넣고 여기서도 2-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서 키워드를 쪼개 놓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기도 좋고 입찰가나 품질 지수를 관리하기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 좀 어렵지? 이건 사실 실무를 직접적으로 다뤄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내 말이 정말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무를 좀 아는 사람들이나 네이버 광고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 보통 캠페인은 뭐 디바이스별로 쪼개던가 아니면 상품별로 쪼개던가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그 안에 상품을 등록할 때 그룹을 많이 쪼개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이제 키워드가 자동으로 좀 파생이 된다 했는데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 다른 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위에 또 광고를 진행 안 하는 업체가 있다가 중간에 또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입찰 단가를 높게 잡아도 꼭 상위 노출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입찰가가 높아지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건 팩트야. 근데 다만 키워드가 지금 이 한 개의 상품에 키워드가 한 3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자, 1번 키워드는 이 입찰가를 한 번에 이 소재에다가 밖에 입찰가를 조절할 수가 없어. 키워드가 30개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0개 내가 여기 소재에서 입찰가를 500원으로 정해놓으면 30개의 모든 키워드가 다 5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르겠지. 네. 키워드가 입찰가가 다르고 상순위에 노출되는 입찰가가 어떤 건 1,000원이겠고 어떤 건 900원이고 어떤 건 500원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순위가 달라지겠지. 근데 이걸 데이터화해서 시각화해서 보기가 매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쪼개서 몇 개 키워드만 검색해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A라는 키워드는 500원으로 입찰가를 설정했는데 보이질 않아. B라는 키워드는 500원으로 설정했는데 1등이야. C라는 키워드는 500원으로 설정했는데 5등이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겠지. 네. 이렇게 노출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얘를 다시 상순위로 올리고 싶으면 얘를 올려버리면 되잖아. 1,500원으로 올렸어 내가. 그럼 얘도 1등이 되겠지. 근데 어떤 키워드는 뭐 한 20등에 있어. 얘는 또 5등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묶어서 쪼개놓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검색 광고랑 다르게 검색 광고는 이제 키워드마다 입찰가 조절이 가능한데 따지고 보면은 네이버 쇼핑 광고는 그룹당 입찰가가 조절 가능하다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 근데 이걸 키워드 단위로 쪼개고 싶으면 키워드를 최소한으로 쓰고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잡으면 한 개의 키워드당 한 개의 입찰가도 조절은 가능하겠지. 물론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상위 노출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꼭 상위 노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가 마찬가지야. 무조건 1순위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1순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찰가가 높다는 얘기겠지. 이 입찰가가 높아. 똑같은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1등은 입찰가가 1,000원이야. 2등은 100원이라고 할게. 2등은 30원이야.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둘의 효율은 똑같아. 똑같이 로아스가 한 300%씩 나와. 그러면 굳이 100원을 설정할 필요가 없겠지. 30원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유입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상위 입찰 전략이 우리 업종과 맞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 상위 입찰 전략이 맞아서 들어오는 만큼 구매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찰가를 높이는 게 맞겠지. 근데 2등에 있든 5등에 있든 7등에 있든 유입되는 수가 비슷하고 구매가 일어나는 확률도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상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 근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광고가 있으면 위에 상위 몇 개만 광고로 노출이 되고 여기는 우리가 비광고 영역이라고 불러.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자연 유입이 노출이 되고 또 아래쪽에 내려가면 또 다시 일부가 광고 노출이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 보여질 확률이 매우 높아. 네이버 그 쇼핑 검색 광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입찰가를 올려서 우리의 상품이나 제품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 근데 무작정적으로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팩트도 아닐 뿐더러 데이터가 앞서 설명했던 것만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상위 노출을 할 필요가 없겠지. 사실 가장 베스트는 광고가 나온 다음에 이 비광고 영역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대기업이 아니면 쉽지 않아. 정말 리뷰도 많아야 되고 구매 수도 많아야 되고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좀 영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브랜딩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이 구자를 가져가기엔 사실 매우 어렵지. 하루 이틀 만에 뭐 광고를 더 많이 하면 광고비를 더 많이 쓰면 그런다고 해도 이 자리를 점유하기는 좀 쉽지 않아. 그렇다면 네이버 쇼핑 광고 입찰가에 대한 조금 가장 좋았던 레퍼런스나 전략을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전략이라기보단 앞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의 가장 효율이 좋았던 부분은 최대한 많이 쪼개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그룹에 키워드를 한 개만 넣고 광고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거기는 광고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월에 사용했던 경우고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가 한 200개 정도 운영을 했었어. 그걸 다시 생각하면 그룹이 200개가 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룹마다 소재를 똑같은 소재를 넣고 키워드를 하나씩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급찰가를 조절하거나 뭔가 바꾼다고 했을 때 한 번에 5초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놨을 때가 가장 효율이 좋았다. 실제로도 꽤 높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꽤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특정 상품이나 메인으로 밀 상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고 내 입찰과 이 위치, 순위, 점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야. 그렇다면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랑 일반 검색 네이버 검색 광고랑 어떤 것이 효율이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그건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 없어. 어떤 업종은 같은 업종이더라도 검색 광고가 일반 파워링크 영역이 더 효율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역은 쇼핑 검색 광고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정확하게 뭐가 좋다 안 좋다를 나눌 수 없어. 크게 장단점은 좀 구분이 돼 있을까요?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쇼핑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상품이 보여지면서 가격과 함께 노출될 수 있고 랜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아래가 비교가 돼. 같은 상품, 같은 판매를 하는 업종,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들끼리, 그러니까 브랜드들끼리 비교가 된다는 얘기지. 가격도 눈에 바로 보이고 상품의 어떤 형태나 모습도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득점, 리뷰 수까지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지. 비교가 돼서 내가 상품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쇼핑 검색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유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파워링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 이거는 브랜드의 현재 상황이나 컨디션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효율이 너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파워링크가 좋다, 쇼핑 검색 광고가 좋다는 사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광고주들이 조금 주는 질문이긴 한데요. 광고주님들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소액으로 광고를 운영하다가 문의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광고비를 많이 쓰면 효율이 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좋긴 해. 왜? 효율을 떠나서 일단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테스트들을 걸쳐서 우리가 어떤 광고에 가장 잘 어울리고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지. 그치만 광고비를 광고주들도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월 예산 혹은 일 예산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다고 한다면 무조건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나의 지금 컨디션과 이 광고비를 아우를 수 있는 현재 광고주의 상태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좋고, 어쨌거나 우리는 적은 광고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똑같이 효율이 좋아진다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광고비를 100만 원을 써. 그럼 하루에 상품이 10개 팔려. 아니 한 달에 그냥 10개 팔린다고 가정할게. 그럼 그냥 단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 쓰면 20개 팔려야 되는 거잖아. 절대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200만 원 쓰면 15개 정도 팔려. 이게 보통 우리가 데이터들을 총 종합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결과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다는 잘못된 얘기야. 현재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쓰는 게 맞고, 반대로 광고주가 많이 쓴다고 해도 좋아요 진행해 보시죠 라고 말하는 마케터는 좋은 마케터가 아니야.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많이 쓰겠다고 하면 오히려 말려야지. 이거는 쓰지 마세요. 아직 저희는 그렇게 쓸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혹은 컨디션을 지켜보고 난 뒤에 그때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죠. 저희가 1차 KPI를 달성하고 그 뒤에 광고비를 늘려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꼭 그런 마케터들 있어. 광고비 많이 쓰면 무조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난 그런 애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지. 효율을 내는 사람들이야. 자, 또 궁금한 거 있니?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좀 알게 됐나? 좀 설명이 좀 어렵지. 근데 원래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어려워. 이게 참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온라인 광고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인 것 같아. 이게 그냥 단순히 광고 세팅하는 건 쉽지.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쇼핑 파트너 센터도 이해를 해야 되고, 파트너 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DB URL이 뭔지, EP URL이 뭔지, 이 상품을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세팅할 건지,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쇼핑 검색 광고가 그냥 뭐야 등록만 하니까 되네? 이거 광고 집행할 수 있네? 라고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쇼핑 검색 광고의 1%도 이해를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쇼핑 검색 광고나 구글의 쇼핑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쇼핑 파트너 센터와 같은 내용들과 거기서 이해해야 되는 공부의 개발자 영역들도 또 있어. 이 부분을 이해해야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 쇼핑 검색 광고는 많이 만져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실 쇼핑 검색 광고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물론 안 할 수가 없지.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빨리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느냐에 대해서 차이인 것 같아. 좀 마무리하자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이제 조금 알겠지?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광고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정말 많이 만져봐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도 잘 분배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만 이해하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칠게.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